저는 뭐 제가 대전에서 30년째 해왔기 때문에 이번이 자동차 전기업계의 위기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반면에 위기냐? 아니죠.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죠. 기회죠. 네. 저는 정비업계에 찾아온 아주 절호의 기회가 지금 이 불황에 찾아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황당한 얘기, 약장사냐? 예. 약장사 제가 뭐 30년째 해왔으니까요. 같이 약장사 하시던 분들 다들 떠나셨죠. 네. 그래서 가장 힘긴 약장사라고 판단해 주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에 대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진단평가사. 제가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네, 우리 충청 지역 우리 정비업계 정비인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진짜 뭐 서울까지 올라가서 같이 교육도 받아보고 왜 이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인지했고 함께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인기가 있으면 막 돈 들고도 막 쫓아오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수리의 시대, 그 다음에 안전한 자동차 관리의 시대 지났죠. 뭐 제가 94년도에 교육 시작할 때 제가 서울에 있다가 93년에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엑스포 때. 그래서 93년 10월 4일 날 대전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의 매출에 저희 회사 매출에 거의 한 80에서 90%는 대전 지역이 아닌 외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계에 이제 뵐 일이 크게 많지 않았고요. 80%에서 90%가 대전 지역 이외의 매출이고 그때 달랑 가방 하나 메고 내려왔는데 현재 직원이 지금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식소를 먹여 살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이 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대전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퍼져갈 거고요. 예전에 그 뭐 정비업계 교육도 제가 대전에서 시작해서 정비업계 교육, 자동차 전자진단 교육을 전국으로 퍼뜨렸었던 장본인이죠.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교육을 포괄적으로 전국으로 퍼뜨렸는지.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캠페인을 다시 한번. 네,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일이 제가 방문하면서 교육생을 모으고 우편물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좋네요. 네, 영상 찍어서 전자출판에서 영상 찍어가지고 쭉 뿌려서 그냥 뱉고 얼마나 효율성 있어요.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왜 자동차 진단평가사냐? 네, 혹시 이거 계산해 보셨? 제가 한번 빨리 계산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2,500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 차를 한 대 사려고 하면은 여기가 한 4천만 원 정도 포함하면 될까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1,000조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굴러다닌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총 신차 가격이 한 1,000조입니다. 1,000조. 이 1,000조 시장에서 자동차 정비수를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략 한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10만 명. 이 10만 명이 대략적으로 이제 정비 공장이 한 6,000개 정도 되죠. 10명 정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비 공장에 근무하는 분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그 다음에 카센터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되죠. 타이어 센터하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한 두 분씩 하시게 되면 크기가 또 한 5만 명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비업계에 종사하시는
정비 인원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통계치상은 뭐 8, 9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한 뭐 15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고, 어떤 영역까지 확대하는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자, 이 10만 명이 천조시장에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기술을 익혔는데 왜 못 먹고 살아야 되냐 얘기죠. 왜 퇴출되고 도태돼야 되는 얘기죠. 나는 40년 동안, 30년 동안, 20년 동안 자동차를 수리하고 자동차의 모든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냐 지금 이 시장에서. 안타깝죠? 아, 이거 저 진짜 많이 주창해 왔습니다. 국회 뭐 전국에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호소해 왔고요. 네, 뭐 횡설수설 해봤자고. 네,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왜 했냐면은, 자, 2,500만 대죠. 이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몇 년 정도 탑니까? 한 10년 정도만 탄다고 봤을 게 평균 10년 타고 이제 수출해야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부실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차가 너무 좋아요. 고칠 게 없어요. 차를. 그런데 4천만 원짜리 차를 10년 타고 차량 품질 관리를 잘했을 경우에는 2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고객은 1,000만 원, 2천만 원의 차를 사고 싶은데 차량 가액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식으로 따져요. 연식으로. 말이 돼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연식으로 차량 감정평가를 받는데 내가 미쳤다고 차를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량을 잘 관리하지 않고 대충 타다가 보험회사 콜 불러가지고 레카 불러서 타는 이런 문화 진짜 잘못됐죠. 네, 차량을 이미 대한민국은 자동차 생산국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알뜰히 잘 관리해서 타서 이 노후차를 후진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후진국에서는 아주 고품질의 노후차를 양도받겠죠? 사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나라에서는 그 자동차에 대한 정비 기술이 보급되겠죠. 그러면은 부품회사는 부품도 팔고 우리나라는 정비 기술이 그쪽에 양도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술이 숙련된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나중에 경제가 발전이 돼서 새 차를 살 때 또 대한민국의 새 차를 산다는 얘기죠. 국위선양을 위해 가지고 우리 정비업계는 이제 고품질의 자동차를 관리해야 할 밥벌이 시장이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제가 말로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자동차 환경연합이라는 데 제가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대전 다 계시면은 대전의 대덕대의 이호근 교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예, 이호근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자동차 환경연합이라는 데 가서, 여기는 환경부 산하 어떤 사단법인 인가환경단체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국토부는 고장난 차 수리 개념이잖아요. 국토부하고 접근했을 때 저희가 마땅히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환경부로 들었을 때는 운행되는 과정에 유해가스, 오염물질, 화재, 겉발질, 전반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환경부 관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산하 어떠한 인가환경단체를 찾아서 거기에 저희가 발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차 품질 검정 정비업계에 맡겨라. 근데 정비업계에 맡기는데 이미 중고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 제도의 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진단평가사 자격 제가 교육을 받아봤더니만은 이 현실성하고 너무 현실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우리 정비업계 사장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데 왜 남들이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미 확정된 법에 확정된 제도에 내가 가서 뭐라고 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도 체계화된 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그래야지만은 내가 고객한테 엔진 오일을 고급 오일로 갈아라, 엔진 클리닝을 해라, 미션 오일 자주 갈아, 브레이크 오일 자주 갈아야 된다, 타이어 휠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나중에 사장님께서 이 중고차를 판매하실 때 중고차의 가치를 그 이상의 가치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분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이왕 입증할 거 우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거래하면 안 될까요? 내가 감정평가서 써가지고 감정평가에서 내가 품질 보증해가지고 내가 거래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전파사들 다 망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전파사는 망했지만 전자제품 가전대리점 했던 사람은 대박 났었죠. 가전 판매로 돌아섰던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비업계의 앞날은 고장난 차를 수리해서 사고난 차를 수리해서 그거를 원상복구해서 먹고 산다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는 시대다. 하지만 뭐 내가 말주변도 없고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나이도 먹어더라고 나는 하던 것만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시게끔 해줘야죠. 네,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라는 겁니다. 단 내가 미래 비전도 있고 젊고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더 좀 포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기울어가는 산업이라는 그 자체는 그분들한테 좀 일거리를 좀 몰아주시고 좀 더 도전적인 자동차 미래 산업에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시면 어떻겠어요? 좀 좋지 않겠어요? 네. 대략적으로 차가 2,500만 대입니다. 자, 10년 된 차에 차량 관리를 잘해서 차 한 대당 100만 원씩만 중고차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돈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1년에. 이 차를 전체를 보면은 10년으로 보면 1000조에 2,500만 대를 하면은 25조까지 이 기하급수적인 산업 생산 가치가 형성됩니다. 노후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통관리의 체계, 정비의 체계, 중고평가의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우리 업계의 활로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고차가 폐차가 돼서 싫어하시겠지만 폐차보다는 고품질의 중고차로 10년에서 15년 타다가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생산하는 수입국에다가 양도했을 때 고품질의 중고차로 양도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정비기술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네, 그 사업을 저희 정진하이테크에서 주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은 자동차 환경연합 임수환 회장님한테 주도권을 뺏겼어요. 서울은 이미 서울 카포스 조합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서울 자동차 고등학교 강의실에서 1차 강의를 해서 1차 이론시험에 7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자격증 아시죠? 혼자 공부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같이 듣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저는야 아니지만 우리 또 자동차과 선생님들은 포인트 60점 맞으면 합격되는 거 그 테크닉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나오셔가지고 함께 하면은 이론 60점 맞고 뭐 자동차 안업 영역이니까 자동차 기능사 다들 자기들 다 보셨잖아요. 어느 수준인지. 그 다음에 실기로는 자동차 진단평가사 실기. 네, 자동차를 어떤 체계로 진단을 평가하는지 그 진단평가에 플러스 제가 가서 하루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교육을 받아봤더니만은 우리 정비업계의 현실에 맞는 어떤 진단평가 내용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의견을 진단평가 내용에 반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은 저희가 제가 올해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가는데요. 네, 국토부 간사, 국토부 만나고 환경부 만나고 산자부 만나가지고 우리 전기업계의 10만 전기인은 이미 10년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전기기술로 이미 전문성 있는 엔지니어들이다. 우리한테 어떠한 역할을 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저는 이제 자동차를 이동치라고 합니다. 로봇이 되든 자율자동차가 되든 전기자동차가 되든 아무 관계없다. 이동체 전기시장, 그 다음에 중고 이동체 거래시장, 그 다음에 이동체 감정평가 시장은 영원합니다.